거기 문제 5번 보시면 결산 있습니다. 자동 수동인지 일단 1분 드릴 테니까 거기 1, 2, 3에 적어 보세요. 보시면 1번도 수동, 2번도 수동, 3번도 뭐예요? 수동이에요. 그래서 요거 빨리 기억하세요. 자동 결산. 그래서 5가지 있었죠? 기말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그다음 무슨 세요? 법인세. 그래서 다 안 들어가죠. 일단 3분 드릴 테니까 분계 적어보세요. 보시면은요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지급. 그래서 결산하실 때 요거 많이 써보셔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성급비용, 선수수익, 그 다음에 미수수익, 미지급 뭐요? 비용. 그래서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지문에 미지급. 그래 모르겠으면 대변에 일단 미지급 비용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입금의 뜻이 뭐죠? 돈 빌리는 거죠. 돈 빌리면 뭐 줘야 돼요? 이자 줘야 돼요. 우리 주는 이자 뭐라 그러죠? 이자 비용. 얼마 안 줬대요? 15만 원. 끝. 그래서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말 갖고 연결해서 외워 갖고 말 갖고 연결하는 수밖에. 이건 안 될 때 쓰는 방법이고 원래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돈 빌리면 이자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자 비용 얼마 발생했다고요? 15만 원. 근데 거기 보시면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안 준 거 뭐라 그래요?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차입금 내년 2월 16일. 그래서 보시면 요게 기억나야 됩니다.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요거는 비유동 부채가 무슨 부채가 될 때요? 유동 부채가 될 때. 이거 기억 안 나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장기 아니잖아요. 내년 2월 16일이면 1년 이내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 3천만 원만 하셔야 돼요. 왜냐면 5천만 원이 다 끝나는 게 아니죠. 한미은행 대변의 유동성 뭐요? 장기 부채.
그러니까 결산이 어려운 게 말뜻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럴 때 쓰는 계정 과목, 저럴 때 쓰는 계정 과목, 이게 대부분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수. 그래서 보시면 미수는 여기 보세요. 여기 무슨 수익이요? 미수 수익. 이건 이제 찍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수 수익이고, 거기 보시면 이자 받는 거잖아요. 받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 그러니까 1번하고 3번하고 반대예요. 그 다음에 얼마 계상했대요? 30. 근데 가장 좋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대여금의 뜻은. 돈 빌려줬으면 뭐 받아야 돼요? 이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받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 근데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서 결산 때 못 받은 건 뭐라 그래요? 미수 수익. 이렇게 연결이 되면 가장 좋긴 합니다. 그리고 3분 드릴 테니까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에다가 등록하세요? 12월 31일에다가 등록하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그 다음에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 넣는 건지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조회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지 2분 드릴 테니까 일단 적어 보세요. 보시면 일단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재 나오면 여기가 제일 편해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가세인데 돈 물어봤죠? 그러면 부가세 어디요? 신고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무가구 나왔죠? 거래처죠? 그럼 어디에요? 거래처 원칙. 그래서 정리하시고 3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보시면은요, 그래서 1번은 재무상태표 가는 이유가 우리 재무상태표에 자산부채 자본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보기 편해요. 다른 데에서 찾으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회 같은 경우에는 저 다른 데서 찾았는데요, 상관없어요. 단반 맞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월이죠. 그래서 유동이 7억 100. 그 다음에 유동부채가 217642. 그래서 이거 가지고 뉴스에서 뭐라 그러냐면 유동성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안 좋다는 얘기는 갚아야 될 건 많은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올해 뭐 솔직히 저도 자주 안 보는데 재미없어서 뉴스 보다 보면은 유동성 얘기가 종종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유동성이 안 좋다 그러면 부도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갚아야 될 돈은 많은데 그거를 바로바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게 중요한 게 유동부채보다는 유동자산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회사가 조금 안전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83, 358 빵빵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가세 신고서인데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과세표준하고 납부세. 요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둘 다 위치가 달라요. 그리고 일기 확정은 4월에서 몇 월이요? 6월. 그래서 과세표준은 여기 있어요. 맞죠? 과세표준이 얘입니다. 9번.
그래서 297.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가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디 볼 거냐. 그래서 과세표준은 여기 있고요. 왜냐면 여기 과세표준이 1번부터 9번까지잖아요. 그러면 항상 마지막에 나옵니다. 최종 금액은. 그 다음에 납부는 여기 있죠. 7621 빵빵빵. 그래서 7621 빵빵빵. 그 다음에 3번은 거래처 원장이에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 가셔서 5월 말입니다. 5월 말이면 5월 며칠이에요? 31일.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세무가구. 잔액은 얼마 나와요? 2,700. 그래서 요런 거는 괜찮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2번이 가장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위치 자체가 이게 서로 다른 데다 보니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연습할 건 드릴 건데 꼭 연습하실 때 요거 있죠.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체크하고 요거까지 포함해서 1시간이에요. 이거 따로 시간 안 줍니다. 1시간 안에 저거 이론 다 체크해야 되고 조회 넣어야 되고 마지막에 요거까지 누르셔야 돼요. 무슨 저장이요? 답안 저장. 그래서 마지막에 답안 저장 누르고 USB 빼서 시험 감독관한테 주고 나오시면 돼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건 진짜 시험 보기 전에는 제 이야기 안 믿으시는데 이게 시험이 제일 단점이 뭐냐면은요. 들어가는 시간은 똑같은데 나오는 시간이 다 달라요. 시험 시작하고 30분 후부터 나가도 돼요. 근데 30분 만에 풀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저도 24분인가 26분 걸리거든요. 전 이걸 꽤 오래 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일반적으로 30분 지난 다음에 나가면 대부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 시간 안에 풀려면 진짜 몇 달은 연습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내 옆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때부터 손발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문제 잘 풀릴 것 같은데 앞 사람 옆 사람 한 2명만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손이 안 움직일 거예요. 잘 긴장해갖고. 원래 제일 좋은 거는요. 다 같이 들어갔다가 다 같이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시험장 잘 걸리면 한 명도 안 나가는 교실도 있어요. 근데 시험장 잘못 걸리면 진짜 한 시험 끝나기 10분 남았는데 2명 남아있고 이런 강의실들도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아는 거는 빨리 푸셔야 돼요. 왜냐면 사람 나가는 게 내 눈에 보이는 순간 그 다음부터 사람이니까 초조해져 갖고 문제 푸는 능력이 떨어져요. 대부분 다. 네, 저처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으면 나가든 컴퓨터가 꺼지든 뭐라고 하든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데 대부분 오랜만에 보시거나 처음 보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진짜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나가잖아요. 그때부터 머리 하얘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실 때 시간 꼭 재면서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원서 접수입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하시는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일단 땡땡시에 열리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올랐어요. 얼마로 올랐더라? 얘네들 접수하는데 3만원이에요. 올해부터. 작년까지 25,000원이었는데 계속 올리고 계세요. 예전에 2만원이었다가 2만원을 한 10년 가까이 했다가 25,000원 올렸다가 한 2년인가 3년 만에 5,000원이 또 올랐어요. 그래서 3만원이고 그 다음에 합격하시면 자격증 발급해야 되는데 그때 또 얼마 들어가요? 5,000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격증 되도록이면 한두 방에 끝내는 게 가장 좋은 게 수수료도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자격증 시험 중에서 제일 비싼 게 70만원인가 80만원짜리 있어요. 한 번 떨어지면 지방 기둥뿌리 뽑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한 달 수강료가 200이에요. 그리고 그 수업을 안 들으면 자격증 시험 보는 자체를 안 줘요. 그거 외국계 시험인데 프로그래밍 쪽이거든요. 저도 그런 시험 처음 봤는데 200만 원짜리더라고요. 그리고 책에 이름도 찍어줘요. 그게 찍힌 게 있어야만 자격증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떨어지면 진짜 기둥뿌리 뽑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하실 때 요거 나갑니다. 400원. 이거 나갈 때마다 치가 떨려요. 얼마나 부자 되시려고 하죠 그냥. 그래서 몇 급 볼지는 본인이 정하세요. 그래서 나는 전산세무 2급만 보겠다 하시는 분은 2급만 보셔도 되고, 둘 다 보겠다 하시는 분은 둘 다 보셔도 되고, 나는 1급 보고 전산회계 1급 요번에 보고 나중에 전산세무 2급 보겠다. 그건 이제 본인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는 설명은 못 드리는데, 두 개를 접수하시든 하나를 접수하시든 최종 목표는 전산세무 일단 몇 급이에요? 2급이에요. 왜 그러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요. 요즘 격리직원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만말따나 다 전산세무 2급까지는 갖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전산세무 1급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전산세무 1급 합격률이거든요. 여기 11%도 있는데 여기 몇 프로도 있어요? 4%도 있고 1%도 있어요. 여기 7%도 있고 한 자릿수가 여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평균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아요. 이거 평균 전산세무 1급은 한 1000명 내외로 보거든요. 그러면 4.1%면 한 41명 정도 붙은 거예요. 평균 1000명 정도밖에 안 보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2급은 확실히 여기까지는 많이들 봐요. 그리고 여기만 하고 끝나시면 문제가 뭐냐면은요. 딴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이직할 때 이걸 또 다시 따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스펙이라고 하는데 월등하지는 못해도 남들하고 맞춰는 놔야 되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사람 뽑아봤지만 사람 뽑을 때 학력 보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보고요. 그 다음에 경력 보고요. 우리가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력서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스펙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기까지는 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시험이 쉽긴 했어요. 여기 보시면 합격률이 좀 높긴 하죠. 원래는 이게 정상이거든요. 25% 전후가. 근데 최근에 40%대 나와서 올해 중에 한 번은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이게 될 거예요. 몇 월 달 시험이 될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요 전후로 하나 만들 거예요. 15% 전후로. 왜냐하면 너무 많이 붙여놔서 그러면 한 번씩 떨구는 시험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몇 월 달이 될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요거까지는 따셔야 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 교재를 드릴 건데 회계 교재는 오늘 가져가셔도 되고 안 가져가셔도 지장 없어요. 왜냐면 프린트로 해서 드리긴 할 거니까. 그래서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고 두실 분들은 두시는데 시험 끝나면 그 수업 끝나고 일주일 안에 안 가져가시면 그냥 다 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산세무 2급 관련돼서 조금 나갈 겁니다. 오늘부터. 근데 저 파트는 안 나가요.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는 따로 안 나가요. 왜냐면 겹쳐요. 똑같거든요. 내용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올 뿐이지 시험 문제가 내용은 겹쳐서 별도로는 안 할 겁니다. 두꺼워요. 교재에서 지금 전산회계 1급 교재에서 남은 건 저거밖에 없어요. 특별회차 시험이 하나 남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여기 드린 것 중에 여기 잠깐 보시면 지금 하나 남은 게 99회 특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99회 특별회차라고. 요거는 뭐 풀어보셔도 되고 안 풀어보셔도 되는데 지금은 특별회차는 없어요. 저거 왜 생겼냐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 학교들이 안 빌려주는 거예요. 시험 장소를. 그리고 전산회계 1급 보는 사람들이 너무 접수를 못해서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특별회차라 그래갖고 한 번에 시험을 따로따로 봤거든요. 12시에 오전에 보는 사람,
오후에 보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눠서 봤었는데 코로나 어느 정도 풀리고 나서 지금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것만 푸시고 그 안에 있는 모의고사 이런 건 손대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 안에 있는 기출문제 풀 거 많잖아요. 모의고사 풀 시간에 기출문제를 하나라도 더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드리긴 할 건데 혹시 나중에 뭐 더 풀고 싶어 그러면 요 안에 여기 전산회계 1급 A형이라고 있어요. 예, 요거 프린트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안에 답안도 있습니다. 근데 답안은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꼭 답안 있다라고 알려드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문제 풀다가 막히면 보시는데 답안은 언제 보는 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다 푸세요. 예, 그 다음에 보는 거지. 어떤 분들 보면 답지도 프린트해서 문제 풀다가 막히면 답지 보고 이건 좋은 방법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항상 끝까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답지에다가 의지를 하시는 건 괜찮은데 어떤 분들 보면 풀면서 보시더라고요. 이건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산세무 2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전산회계 1급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조금만 나갈 겁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부터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은 이론 15문제인데 재무회계가 8개, 원가회계가 4개, 부가세가 3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전산세무 2급은 이론 15개는 똑같은데 어떻게 나오냐면 재무 5개, 원가 5개, 부가세 3개, 소득세 2개. 그래서 소득세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추가가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제 1번이 저거였죠. 기초정보관리 뭐 거리 쳐놓고 하는 거. 그래서 3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은 문제 1번이 바로 일반 전표예요. 그래서 5개 나와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이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문제 2번이 일반 전표예요. 그래서 몇 개 나와요? 6개.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은 문제 2번이 저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 그래서 5개 나와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이 뭐예요? 메인 매출 전표예요. 그래서 문제 3번이 메인 매출 전표고 요것도 6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제 3번은 부가가치세인데 2문제 나와요. 근데 2문제인데 10점이에요. 배점이 좀 달라져요. 세무는. 그래서 무조건 3점 아닙니다. 여기는 3점이거든요. 근데 부가세는 2문제에 10점인데 5.5점 나올지 3.7점 나올지 6.4점 나올지 8.2점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 시험장 가서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8점짜리야. 하나 틀렸다 그래서 빵점이야.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합격률 한 자리로 떨어져요. 그래서 분명히 부분 점수는 주는데 이거는 있어요. 뭐가 몇 점인지 몰라요. 그래서 회계하고 세무하고 다른 게 회계는 그날 채점하면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거의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세무는 부분적으로 틀렸으면 이거 결과값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내가 틀린 게 배점이 낮을 수도 있고 배점이 높을 수도 있는데 몇 점이라고는 안 알려줘요. 그래서 세무는 뚜껑을 열어봐야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압니다. 좀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수정이에요. 그 고치는 거 있었죠? 2문제 나오는 거. 근데 여기는 문제 4번이 결산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결산도 5개 나옵니다. 그래도 결산 못하면 붙기 쉽지 않아요. 5개면 15점이라. 그 다음에 문제 5번이 여기는 뭐예요? 결산이에요. 그래서 몇 개 나와요? 3문제. 그리고 여기는 문제 5번까지밖에 없어요. 세무는. 문제 5번이 원천징수라 그래서 연말정산 관련된 거예요. 이제 우리 요거 배울 겁니다. 일반적으로 2문제 나오는데 여기가 15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무 때 중점적으로 잡을 거는 여기랑 여기에요. 총 4문제인데 25점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회계에서 안 배웠었던 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할 건데 이쪽은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요. 근데 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17개인가 18개에서 2개 나와요. 근데 종류가 18개고 버전으로 치면 한 3, 40개 중에서 2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여기에서 5점 이상 맞는 거, 반토막. 그 다음에 여기 15점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10점 맞는 건데 여기에서 10점 맞는 건 할만해요. 근데 여기에서 5점 맞아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산세무 2급 어떻게 하면 제일 쉽게 붙어요? 제일 쉽게 붙는 방법은요. 이거 다 맞추면 돼요. 얘 포함해서. 그럼 분계 15개거든요. 그러면 45점이에요. 제일 쉽게 붙는 방법은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결산 다 맞으면 45점이에요. 그리고 얘는 여기하고 여기는요. 제가 장담하는데 수업만 잘 들으면 15점은 나와요. 그러면 몇 점이죠? 60점이죠. 그러면 이론 찍어서 5개 맞으면 붙어요. 이게 가장 쉽게 붙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하고 여기 난이도가 오락가락해요. 근데 뭐 여기도 그렇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다 맞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론에서 그래서 제가 10개 이상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론 10개 이상 맞추면 붙을 확률은 한 80%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잡을 거는 요쪽하고 여기를 주로 볼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거는 그래도 앞에서 조금이라도 해봤잖아요. 그럼 이거 혼자서 어느 정도 되고 안 되는 거 물어보시면 제가 해결을 해드리면 되는데 얘네는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수업 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 2개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쪽은 할만해요. 대부분 다 수업 시험 볼 때쯤 되면 얘는 할만하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는 하세요. 그래서 추가되는 게 요거 2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6번은 조회죠. 그래서 조회 몇 개 나와요? 3개. 그래서 둘 다 그리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론 다 틀리고 실기 다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뭐 이론 몇 점 이상 맞아야 된다, 실기 몇 점 이상 맞아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둘 다 합쳐서 몇 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70점 이상. 근데 저희 시험이 합격률이 아주 높지 않은 이유는 하나예요. 대부분 자격증은 몇 점 이상 합격이죠? 60점이죠. 근데 저희 시험은 몇 점이에요? 70점이에요. 네. 제가 장담하는데 저희 시험이 60점 이상이면요. 제가 이렇게 수업 안 해요. 네. 이해하고 뭐 이렇게 수업 안 해요. 그냥 저만의 방법이 있거든요. 무식하게 끌고 가는 거. 그렇게 하면 60점은 나와요. 네. 하루에 분계 100개씩 풀고 하루에 분계 100개씩 풀면 늘어요. 근데 늘고 싶어서 느는 게 아니에요. 외워요. 그래도 어떤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풀다 보니까 문제가 외워져요. 시험은 원래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어느 정도 이해하게끔 설명을 최대한 드리냐면 이게 다른 공부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공부들 특히 이제 컴퓨터 뭐 엑셀이나 이런 것들은 실무 가시면 쓰는 것도 있지만 안 쓰는 것도 많아요. 근데 회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분계는 회사 가시면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이쪽 파트로 들어가시면. 근데 회사들마다 약간씩 다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외워서만 해서는 회사 가서 초반에 좀 고생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시라고 계속 설명드리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자격증 시험은요, 질보다 양이에요. 그래서 분계 안 되시는 분들 제일 쉬운 방법은요, 우리 저번에 이거 푼 거 기억나세요? 분계 180개 푼 거? 하루에 한 번씩만 풀어보실래요? 한 일주일이면 늘걸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안 되면 양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 1시간 했대. 근데 나는 1시간 했더니 쟤보다 못해. 그러면 2시간으로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방법이 없는 이상 초반에는. 그래서 잘 안 되면 오세요. 그러면 제가 숙제 내드리고 검사할 거예요. 왜냐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안 되는 이유가 일단 딱 2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노력을 안 했어. 그 다음에 하나는 요령을 몰라. 근데 대부분 후자기는 한데 그건 양 늘리면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원서 접수입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 못 하셨으면 내일 아침에 오셔서 한 번 더 해보시고 그래도 없으면 저한테 이거는 주셔야 돼요. 아이디는. 그리고 원서 접수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꼭 요거 같이 넣으셔야 됩니다. 사진도. 이렇게 해서 원서 접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재는 내일부터 할 건데 이제 앞에는 쭉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몇 페이지부터 하실 거냐면 264페이지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264페이지가 부가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부하고 나면 전산회계 1급 파트에 있는 부가세가 좀 더 쉬워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앞에서 한 번 봤잖아요. 근데 뒤에서 한 번 더 보면 그래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보는 것보다는 두 번 본 게 좀 더 기억이 어때요? 잘 납니다. 그리고 이쪽은 부가가치세가 주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많이 보다 보니까 좀 더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수업 시간이 아주 긴 건 아니에요. 옛날이었으면은 집에 가서 공부하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수업 시간이 500시간 막 이랬거든요. 하루에 8시간씩. 하루에 8시간씩 분개 풀어 보실래요? 입에서 단내 납니다. 근데 예전에는 8시간씩 했었어요. 왜냐면 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근데 이제 노동부에서 계속 돈이 없다고 시간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노선이 190시간인가 그래요. 저희가 188시간이잖아요. 이거 왜 188시간이냐면 190시간 넘기면 허가를 잘 안 내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220시간짜리도 있기는 있어요. 통과는 됐어요. 근데 일단 마지노선이 188시간이고 220시간으로 하면 너무 노는 시간이 많아서 이거는 이제 딱 맞을 때 나중에 한 반 내지 두 반 정도 돌리긴 할 건데 그래도 어느 학원을 가든 대부분 190시간 이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짜고 싶어서 짠 게 아니라 노동부에서 너무 길면 통과를 잘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부가가치세부터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쪽지 시험을 다시 볼 겁니다. 근데 앞에 거는 안 보고 그 재무회계에서 추가되는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추가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파트부터 다시 볼 거고요. 그리고